늘어진 볼살, 팔자 위쪽 또는 역광대살, 턱밑살 이런 데예요. 이런 과도한 지방은 결국 무거워서 얼굴의 스마스층이나 피부층을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다이어트 한다고 빠지지가 않아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몇 달 전에 올려주셨던 의사가 내 딸에게 절대 해주지 않은 시술이라는 영상이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정말 참고가 많이 됐거든요. 혹시 반대로 따님에게 해주고 싶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시술은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영상 찍고 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해줄 게 뭐 있냐? 그냥 어그로 아니냐? 그냥 다 별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뭔가를 권해드릴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효과적이냐? 그러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잠깐 개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안전한가? 물론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대체 가능한 다른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자. 세 번째로 자연스러운지. 오셔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티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떼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무리 졸라도 그렇게는 안 해드려요. 그냥 다른 데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뭔가 생기 있고 예뻐졌는데 뭐지? 여긴 다시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노화 방지. 지금 당장 개선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시술은 해서는 안 된다. 저희 고객들에게도 제 딸에게도 그런 원칙에 맞는 시술을 권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들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사실 제 눈에는 제 딸은 고칠 데가 없기는 해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은 시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젊은 20, 30대 여성분들한테 아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필러, 물론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나 입술, 그리고 이제 얼굴 비대칭을 잡기 위해서 턱 끝에 또는 이제 무턱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시술을 받죠. 근데 코나 턱끝 같은 데는 보형물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보형물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선 간단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원상복구 될 수 있는 그런 히알루론산 필러를 먼저 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를 예로 들자면 코뼈가 막 돌출됐어요. 또는 막 비중격의 만곡증이 막 이렇게 휘어 있는 거, 그런 것처럼 기능적인 문제가 막 동반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코가 아주 많이 낮지 않거나 아주 조금 굴곡이 있어요, 그렇거나 살짝 휘어 있어서 비대칭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전하고 간편한 필러가 훨씬 더 좋아요. 필러는 좀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너지거나 이동한다, 혹은 너무 빨리 꺼진다, 비쳐 보인다, 이런 말들도 있고 실명 같은 문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야기 듣고 안 할래요, 필러는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세상에 절대 안전한 시술은 없습니다. 그래도 히알루론산 필러는 현재 인류가 개발한 그 어떤 물질 중에서 인체 내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물질이에요.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이고요. 또 그냥 주사 한 방에 녹여서 다 흡수돼 버려요. 무너진다, 필러가 이동한다, 비쳐 보인다, 이런 문제들, 이거는 필러의 잘못은 아니에요. 시술 과정에서 정확한 그 위치에 필러가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결국은 혈관 사고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술도 절대 안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혈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주행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시술을 하고요. 바늘이라면은 그 혈관을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끝이 둥근 캐놀라를 사용하면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초기에 또 빨리 조치한다면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꺼진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히알루론산 필러가 굉장히 오래 가요. 제품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시술 부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1년 기준으로 하면 1년 뒤에도 60%에서 90%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보충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거는 지방이식 수술 또는 콜라겐 부스터도 가능하지만 그 두 가지에 비해서 필러는 조금 더 정확하고 세심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원하면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크죠. 사실은 저도 여기저기 들어있어요.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해주고 싶은 시술은요, 쌍꺼풀이에요. 목적은 쌍꺼풀이 아니라 눈이 좀 작거나 이제 답답한 경우에 사실 쌍꺼풀만한 시술은 없죠. 칼 대는 게 좀 부담된다면 꼭 째지 않고 살짝 우리가 찝어준다 그러죠. 그 매몰법으로도 눈처짐이 심하지 않고 눈 뜨는 힘이 충분하다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매몰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매몰법은 자연스럽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해보니까. 그러면 풀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오, 예전으로 똑같이요? 대신 좀 빨리 해야 돼요. 너무 오래되면 유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원장님, 그러면 그 트임은 어때요? 뭐 쌍꺼풀 하러 가면 뭐 앞 트임이다, 뒤 트임이다, 뭐 위아래 트임, 눈매 교정 다 같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트임은 조금 고민이 돼요. 물론 이제 몽고주름이 여기 좀 심하다면 앞트임은 저는 많이 해드려요. 그런데 뒷트임은 사실 해서 아주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뒷트임은 좀 그닥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쌍꺼풀 하러 가서 눈매 교정 같이 하라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눈매 교정은 우리 생각에 막 눈매를 예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입니다. 그래서 눈 뜨는 힘이 만약에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제가 해주고 싶은 시술은 지방 제거. 여기서 말하는 지방 제거는 막 요런 데가 아니라 늘어진 볼살, 팔자 위쪽 또는 역광대살, 턱밑살 요런 데예요. 이런 과도한 지방은 결국 무거워서 얼굴의 스마스층이나 피부층을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다이어트 한다고 빠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처지죠. 볼살만 패이고 이런 데만 꺼지고. 이게 없는데 뭐 뺄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중력에 의해서 자꾸 처지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다면 줄여주는 건 아주 좋죠. 근데 따님한테 수술까지도 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